안녕하세요. 닥터고의 쓰리고 TV 주식 고용군입니다. 제가 정형외과 의사로서 이렇게 연골만 보다 보니까 연골 재생을 공부하게 됐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연골을 살리기 위해서 줄기세포를 공부하게 됐고, 그리고 연골이 다 없어진 경우에는 결국은 인공관절을 공부하게 됐죠. 그리고 연골판 파일은 사실은 조금 정형외과 의사들이 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이 모임이 있어요. 학회 모임이 뭐가 있냐면은 연골에 대한 모임이 있고, 그 다음에 인공관절에 대한 모임이 학회가 큰 학회들이 있고, 연골판에 대한 학회가 따로 또 있어요. 그만큼 연골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연골판에 대한 이런 치료 방법들을 원칙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이에 관계없이 파열은 MRI에서 있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는 가능하면 건들지 말고 이 주위에 있는 염증만 가라앉히는 주사치료라든지 또는 무릎 내에 이런 주사치료를 권장한다. 이게 첫째 원칙. 두 번째, 가능하면 공합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바깥쪽은 붙지가 않기 때문에 바깥쪽은 공유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무리하게 꾸며놓으면은 안 붙어도 더 아프기도 하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원칙은 공합을 원칙으로 하되, 가능하면은 절제를 지양을 해야 된다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절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젊으신 분들, 너무나 파열이 심해가지고 움직일 때 끼고 잡아 당기고 아플 때는 절제를 해주는 게 나아요. 그런데 절제를 하되 가능한 불안정한 부분을 안정되게만 다듬어내서 자기 걸 보존을 해야 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스승할 때 저 은사님이 계세요. 우리나라의 관절 내시경에 세계적인 대가시고 관절 내시경을 이끌으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관절 내시경 논문이 일본보다 많이 나오는 이런 되게 석학이신데 저랑 이제 마주 앉았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5년 전에만 하더라도 저희 병원에 관절 내시경 수술한 데가 많았습니다. 근데 연세가 드신 분들도 관절 내시경 하시는 분들의 많은 숫자가 대부분 연골판 파열 때문에 수술하신 분이 많았거든요. 시대에 많았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게 이 연골판 나이 드신 분들 연골판을 잘못 수술하면 더 통증이 오기 때문에 안 하는 수술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관절 내시경 수술이 많이 줄고 있어서 저도 이제 어떻게 다시 환자분들이 좋은 경험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연구를 해야지 모르겠더니 우리 은사님이 공부도 좀 많이 하시는 말씀이, 고원장 요즘 트렌드야. 퇴행성으로 연골판이 찢어진 분을 절제를 하게 되면은 더 빨리 퇴행성 관절이 올 수가 있고 뼈도 괴다될 수가 있고 처음에는 좋지만은 통증이 심해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연세 드신 분들 연골 파열은 잘 안 하는 게 트렌드야. 가능하면 자기 관절을 보존하는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해서 그게 맞습니다 교수님. 막 웃으시더라고요. 웃으시는데 저도 5년 전만 해도 연골판 절제술을 나이 드시면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말하기 전에 다들 알고 오세요. 연골판을 잘못 손대면 더 문제가 된다 해서 관절 내시경을 꺼려 하시더라고요. 저도 알아요. 트렌드를 알기 때문에 안 하는데, 다만 연세가 많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 수술할 수가 있어요. 통증이 급성으로 와가지고 찢어진 양상의 MR을 봤더니 아주 안 좋던 경우들, 이런 경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절제를 최소화해서 통증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하나. 두 번째는 통증이 심한 경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연세가 들어도 가능하면 자기 연골판을 살린 쪽으로 절제를 적게 해야 된다. 이런 게 많이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년층 같은 경우는 한 60대, 50대 같은 경우는 이게 절제를 하기보다는 가능하면 봉합을 하고 이 봉합한 부분이 붙어지도록, 애국 그룹들은 PRP 종류 같은 성장제를 놓아서 이런 게 이 안쪽 부분도 봉합을 시도하는 그룹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트렌드가 이 중년층 같은 경우도 이게 찢어졌을 경우에 이게 절제보다는 봉합 쪽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 생각인 거고, 뭐 젊으신 분도 마찬가지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가능하면 안쪽 부분들은 봉합을 해야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사실 이게 통증 완화는 절제가 빨라요. 그런데 후에 퇴행성이 빨리 올 수 있는 거고, 이 봉합을 하게 되면 6주간 해서 4주 이상 목발을 집어야 되고 조금 고정을 해야 돼 불편을 해요. 근데 절제는 바로 다음날 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가능하면 봉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요즘 추세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직까지는 지금 그게 안 돼 있지만은 이게 절제를 했을 때 20%는 절제에도 이게 연골에 손상이 많이 하기 때문에, 외국 같은 경우는
이 절제한 부분들을 스캐폴드라고 해서 메인스카 스캐폴드에 연골판을 대체하는 그런 생학 물질이 개발되어 있어서 이걸 하기도 해요. 결과는 뭐 컨트롤버스해요. 뭐 하는데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걸로 좋다. 미국에 이런 많이들 시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게 되지 않고 있다는 것들. 근데 우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연골판을 가능하면은 자기 걸 보존해주고 가능하면은 절제보다는 봉합을 해주고 절제를 하더라도 가능한 살려주고 그리고 이런 환경들을 치료해주는 게 치료의 트렌드로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오래 사시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아세요. 왜냐면은 이 트렌드 바뀐 것 같아요. 65세 이상까지는 70세까지는 최대한 자기 관절을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이 중간 단계에 있던 관절 내시경, 연골판 절제소 같은 많이 없어지고 이 중간 단계에서 저희 관절을 좀 늦춰주고 보호해주고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SBL 주사치라든지 또는 이제 뭐 비맥이라든지 골수라든지 또는 PRP라든지 뭐 또 굉장히 진취인 분들은 외국 나가서 줄기세포 배양에다 맞기도 하고 그리고 뼈를 재생하기도 하고 그리고 최대한 간단한 주사나 간단한 식을 통해서 70까지는 안 아프고 최대한 끌어보다가 그때 인공관절을 바꾸려고 하는 트렌드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저도 요즘 많이들 환자분들 많이들 아신다는 걸 느끼고 또 그게 또 하나의 트렌드가 아닌가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봉합을 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첫째는 젊은 친구들의 그 운동하다 다치신 분들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 젊은 분들의 이 혈관이 많은 바깥쪽 3분의 1 안쪽 3분의 1은 가능하면 절제보다는 봉합을 해야 되는 거고 65세 이전에 특히 여성분들 이 중장년층 여성분들이 이 뿌리 파열 연골판이 이렇게 보시면 앞뒤가 보일 거예요. 이 무릎의 앞쪽 뒤쪽이에요. 하지만 연골판이 무릎 앞쪽에 붙어서 무릎 뒤쪽에 붙는 게 있는 거예요. 이 무릎 앞쪽 뒤쪽에 연골판이 굉장히 강하게 딱딱하게 이렇게 당겨서 붙어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찢어지는 건 이런 데가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많이 쭈그리 앉는 사람들, 특히 중년층 여성들처럼 여성 호르몬이 없어서 연골판이 약해졌을 때는 이 안쪽에, 특히 안쪽에 있는 뒤에 뿌리가, 뒷뿌리 뚝 하고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찢어지는 게 아니라 뿌리가 꼽혀요. 그러면은 이 연골판이 이 연골을 보호하는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 기능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능이 없어지냐면은 제가 저저번 시간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연골판이 30%만 없어져도 연골의 하중이 몇 배로 간다고 그랬죠. 그런데 연골판 뿌리가 터지면은 100%의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모든 힘이 연골로 가서 연골에 손상이 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퇴행성 관절에 오는 하나의 중요한 기전을 보시면 돼요. 연골판이 기능이 없어지니까 100% 연골이 망가지고 특히 안쪽이라고 했죠. 연골이 망가지니까 다리가 휘어요. 이렇게 다리가 휘니까 더욱더 무릎 안쪽에 하중이 많이 가서 더 휘게 되고 결국 퇴행성 관절 말기로 간다고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증상이 어떠냐면은 65세를 전후해서 여성분들이 연골판이 약해지니까 어떤 분들은 진짜 거짓말 않고 트레드밀 뛰다가 뚝 뭐가 터진 느낌이 와서 내려온 거예요. 어떤 분은 산에 갔다가 내려오는데 뚝 하고 터진다고 그래요. 한 3주, 2주 동안 장단지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터진데 여기도 아프지만 이 장단지가 아픈 거예요. 왜냐면은 연골판이 여기 붙어 있거든요. 이게 딱 터져버리니까 이게 땡겨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 때문에 병원을 가요. 너무너무 아프니까. 하니까 장단지가 아프다니까 허리에 문제인 줄 알고 허리 MR 찍고 허리 시술까지 받고 오신 분도 있어요. 한 3주간 되게 아파요. 이 장단지가. 그리고 통증이 좋아져요. 한 6주 정도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무시해버린단 말이야. 그런데 6주부터 좋아지다가 한 6개월 지나면 갑자기 무릎 안쪽에 조금씩 아프기도 하고 심하신 몸무게 많이 나가신 분은 무릎이 붓기도 해요. 바로 연골손상 시작되기 그러는 거예요. 이 연골판 뿌리 파열, 특히 내측 뿌리 파열은 동양인 연구가 많고 서양인들은 주로 쭈그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파열은 적어요. 논문도 거의 90%가 우리나라 동양인이고 그 중에서 거의 90%가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의사들이 쓴 논문들이에요. 원칙은 봉합이에요. 그래서 원래 위치로 봉합을 해줘야 돼요. 꾸며줘야 돼요. 제가 나중에 한번 사진 보여주겠지만 특히 65세 이전까지는 원칙은 봉합을 해주는 원칙이 되어 있고 그래야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지 않는 게 대부분의 정설이고 늦어도 1년 안에 해줘야 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더 늦으면 봉합이 잘 붙지가 않거든요. 연골관 뿌리 파열은 정확한 진단, 조기 진단과 그리고 가능하면 조기에 봉합을 해서 원래 위치로 봉합을 해주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증상이 없으면은 굳이 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다만 이 중년 여성분들 이 연골파 뿌리 파일은 퇴행성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해서 꼭 봉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는 게 제가 오늘 연골판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골연화증에 대해서 MRI 같은 거 보면서 뭐가 연골연화증인지, 왜 아픈지, 그 추세가 어떻게 가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유튜브가 도움이 된다면 계속 구독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주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